연습 문제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설명에 기억하고 디귿에 알맞는 말을 옳게 짝지은 것은, 그래서 이것은 세포가 왜 분열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1번부터 3번까지 나와 있는 거죠. 세포의 크기가 계속 커지면 덩치, 그러니까 어떤 내가 공간을 차지하는 부피에 비해서 어떤 영양분이나 아니면 노폐물들을 이동을 시켜야 되는 어떤 표면이라고 하는 표면 지역이 작아져서 세포가 필요한 만큼의 물질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생물이 생장하려면 분열해서 그렇죠? 수를 늘려야 한다 라고 해서 이것이 3번입니다. 거기에 대한 실험이 이제 2번과 3번인데요. 2번이 우리 교과서 실험하고 유사하죠. 그래서 한천을 지금 이렇게 만들었어요. 1cm, 1cm, 그리고 여기 2cm인 생천을 만들었고, 이걸 두 개 만들어서 하나는 잘랐어요, 반으로. 그래서 1cm, 1cm, 1cm짜리 정육면체 두 개로 이제 나눴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는 어떤 느낌으로 세포 분열을 하지 않고 그냥 성장만 한 그런 세포로, 아래에 있는 건 세포 분열을 한, 그래서 어쨌든 전체 크기, 덩치는 이제 같은 그런 생물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거 만들 때부터 뭘 집어넣냐면 이 한천가루에다가 페놀프탈렌을 함께 시켰기 때문에 얘는 염기성 지시약에 의해서 염기성 용액에 대해서 어떤 핑크색으로 바뀌는 그런 지시약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를 갖다가 수산화나트륨 용액에다 집어넣어 주면 수산화나트륨 이 안으로 얼마나 들어갔는가, 스며들었는가에 따라서 핑크색으로 물든 영역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요? 얘를 이제 반으로 잘라보면, 단면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위쪽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건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 이런 상태에서 이 페놀프탈렌이 이게 스며든 부분이 이제 겉에서 이제 안쪽으로 이만큼 스며들었다고 치면, 얘는 이렇게 스며들고 잘랐기 때문에 이쪽도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스며든 영역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세포라고 가정하면 많이 먹어야죠. 근데 먹었는데 먹을 수 있는 것은 표면인데, 표면이 더 많을수록 더 많이 먹었다라는 거죠. 음식물이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더라.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잘린 세포 분열을 한쪽이 유리하다라는 거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3개나 됩니다. 페놀프탈렌은 염기성 용액에 반응해서 핑크색을 띱니다. 한천 조각이 클수록 페놀프탈렌이 흡수된 정도는 적어지죠. 한천 조각이 작게 나뉘어져 있을수록 페놀프탈렌이 흡수된 정도가 많고요. 이것을 통해서 세포 분열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코끼리가 쥐보다 큰 것은 코끼리의 세포가 큰 게 아니고 그냥 코끼리의 세포수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3번 교과서 문제입니다. 교과서에 그 개념 확인하기 맨 끝에, 스스로 확인하기 맨 3번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는 세포 분열을 한 세포, 그죠? 그리고 세포 분열을 안 하고 덩치만 커진 세포들이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이것들을 이제 세포라 가정할 때 왜 세포가 작을수록, 분열할수록 더 유리한가를 이제 한번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세포는 변의 길이가 1, 2, 3 이 상태고요. 부피는 얼마인가요? 1의 3승, 2의 3승, 3의 3승, 20의 27. 그죠? 표면적은요, 요 하나가 1이니까요. 곱하기 6면체, 6. 그죠? 얘는 2 곱하기 4짜리가 6개, 24. 얘는 3 곱하기 3, 9짜리 면적이 6개, 그래서 54입니다. 자, 그러면 뭘 보려고 하나요? 우리는 같은 덩치에 비해서 표면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즉 부피분의 면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려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얘를 기준으로 합시다. 얘는 부피분의 면적이 6이에요. 그러니까 덩치에 비해서 6만큼이나 많은 양을 먹을 수 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8분의 24, 3입니다. 덩치는 큰데 얘보다는 덜 먹는 거죠, 상대적으로. 얘는요, 덩치에 비해서 2밖에 못 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게 더 유리하냐? 그럼 당연히 음식물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또는 이제 노폐물을 쌌으면 노폐물을 바깥에 버려야 되는데 버리는 것도 표면적이 클수록 유리하겠죠. 그러니 세포는 작을수록 유리하다 이거죠. 세포가 분열하는 까닭을 알 수 있고요. 세포가 커질수록 물질 교환이 효율적이다. 아니요. 작을수록 물질 교환. 이걸 물질 교환이라고 합니다. 세포가 영양소를 흡수하고 노폐물을 버리는 그런 것들을 물질을 서로 교환한다. 외부와 이거죠. 그게 이제 효율적이려면 세포는 작아야 해요. 세포는 커질수록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오히려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네요. 염색체와 유전자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염색체는 유전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죠? 하나의 염색체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들어있고요. 인간의 유전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죠? DNA에 있는 각각의 유전 정보를 우리는 유전자라고 합니다.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이 DNA는 염색체 형태로 존재하고요. 세포가 분열을 하지 않을 때는 킬처럼 가늘게 풀어진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죠? 이 한 개 염색체, 여러 개 염색체, 유전자가 들어있다. 그죠? 2번이 되겠네요. 자, 5번은요, 우리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어떤 동생물의 체세포에 있는 염색체라고 합니다. 이 생물은 염색체가 2개네요. 그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을 테니까 엄마와 아빠가 하나씩 쌍을 이루고 있는 염색체, 이엔 상태이고 염색체는 2개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예를 들어 엄마가 준 염색체라면 이건 아빠가 준 염색체이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얘들은요, 지금 염색 분체가 만들어져 있네요. 이미 이제 체세포 분열에서 간기를 거친 상태, 그리고 이제 염색체가 만들어진 걸 보니까 전기에 있는 그런 형태를 이제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요 A하고 B는 뭔가요? 원래 세포는 DNA 한 줄, 엄마가 준 거, 아빠가 준 거 이렇게 한 줄씩 있었을 텐데 간기에서 복제를 한 거예요. 이거 이제 나중에 딸 세포한테 나눠주려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흔적이 염색 분체입니다. 그래서 A, B는 염색 분체가 맞고, 얘는 지금 아까 복제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는 염색 유전자는 똑같죠. 그렇죠?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하고 나는요, 상동 염색체, 엄마 아빠가 준 거, 유전 정보가 서로 완벽하게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물론 이쪽 라인이 눈꺼풀에 대한 정보를 코딩하고 있는 유전자라고 쳐도 이쪽은 엄마가 준 거라 쌍꺼풀이라고 썼을 수 있죠. 근데 이쪽은 아빠라서 외꺼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유전 정보 같은 종류이긴 하나 유전 정보 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염색 분체에서는 복제한 거기 때문에 쌍꺼풀, 외꺼풀 같을 겁니다. 자, 가가 만약에 엄마한테 물려받은 거라면 당연히 나는 아빠에게서 받은 것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3번이 되겠네요. 6번, 다음 그림 가하고 나는 사람의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시면 이 교과서에는 딱히 그림이 없지만요. 이 사람의 염색체는 총 몇 개예요? 46개고 엄마 아빠에게서 한 개씩 유전자를 받아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전화가 와서. 어쨌든 인간의 염색체는 46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쌍을 이루고 있는 엄마와 아빠에게서 받은 그래서 같은 종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상동 염색체 쌍이 22번 쌍까지는 남녀가 같고, 그죠? 그래서 44개는 남녀가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염색체 2개가 이제 남녀가 좀 다른, 그래서 이게 이제 여자, 이게 남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옳은 것을 고르면 X와 Y는 상염색체입니까? 아니, 성염색체죠. 나에게는 22쌍의 상염색체가 있고요. 가나 모두 이것은 어쨌든 쌍이 존재하고 있어요. 엄마에게서 아빠에게서. 그래서 이것은 체세포의 염색체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로부터 약이 아니라 23개씩의 염색체를 물려받고, 그죠? 그리고 이것을 합쳐서 46개의 염색체를 도로 만드는 거죠. 생식세포의 염색체 수는 23개, 체세포는 46개인 거죠. 가는 남자 염색체를, 나는 여자 염색체. 그래서 정답은 4번, 5번이 되겠습니다. 체세포 분열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이제 체세포 분열이네요. 이제 여러분들은 보시자마자 이제 따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식물의 체세포 분열입니다. 지금 분열가 이제 체세포 분열, 분열의 이제 끝에 생식세포 분열, 아니 뭐죠? 세포질 분열할 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동물의 세포의 경우에는 바깥에서 이렇게 잘라지는 듯한 느낌을 보이지만, 근데 이게 식물 세포라면 아마도 이제 안에서 이제 세포벽, 그러니까 초기 세포벽, 세포판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이런 모습으로 갈 건데, 이 그림 자체가 이제 세포벽이 있고 안에 이제 세포판으로서 세포 분열을 하는 걸 보니 이것은 이제 식물일 것 같네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가가 우리 간기, 그죠? DNA 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핵막이 없어지면서 염색체가 보이는 얘가 이제 전기, 그 다음에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되어 있는 중기, 그 다음에 염색 분체 단위로 떨어지고 있는 후기, 그리고 마지막 말기와 세포질 분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일단 나아 시기에 염색체가 처음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이건 말기니까요. 다는 분열 전입니다. 그죠? 분열 전, 우리 교과서에서 이제 간기라고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분열 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DNA가 2배로 복제되는 거죠. 마 시기에서는 딸에게, 이건 중기니까요. 딸에게 만들어지는 거 이제 말기겠죠. 분열 과정은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게 맞네요. 그리고 이것은 식물이에요. 그래서 식물의 근데 수술이라고 하는 수술의 꽃밥이나 암술의 빛이는 생식세포 분열을 관찰할 수 있지, 이것은 체세포 분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네요.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잠깐 끊고 다음 영상에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간기는 우리 교과서에서 이제 분열 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시간에 하는 것은 세포가 좀 분열을 하기 위한 준비, 그래서 생장을 하고요. 간기는 사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왜냐하면 DNA를 복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핵막이 뚜렷하게 관찰이 되지만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관찰되는 이 시기는 전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체세포 분열의 한 시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느 시기인가요? 지금 핵막이 사라지고, 그리고 뭐가 보이나요? 염색체가 보이고, 이 염색체는 분열을 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분열 전 간기를 거쳤는지 염색 분체가 보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방추사라고 하는 것들도 좀 보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얘네들을 이제 전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번입니다. 어떤 동물 세포의 체세포 분열 과정 중 한 시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누가 봐도 염색체가 지금 분리되고, 아니, 양극으로 무언가가 이제 분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후기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누가 분리되느냐를 이제 잘 보면, 원래 얘네들이 이제 붙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런 상태였겠죠. 염색체가, 그죠? 중앙에 있었고, 그것이 이제 떨어질 때 염색 분체 단위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자, 주어가 염색 분체가 세포 양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체세포 분열의 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냥 염색체를 봐도 지금 상동 염색체 쌍이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거 이제 나중에 분리한다고 쳐도 이게 원래는 염색체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고 상동쌍이 살아있으니까 이해는 사였는데, 이게 분리가 끝나더라고 하더라도 하나, 둘, 셋, 넷에다가 상동쌍이 살아있는 염색체 수가 그대로 유지되는 분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체세포 분열의 과정이 일단 맞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분열 결과 만들어지는 딸세포 염색체 수는 어때요? 처음에도 4개였고 이후에 딸세포에서도 4개인 상태가 되겠죠. 어쨌든 정답은 후기이고, 그리고 염색체의 수는 4개입니다. 자, 11번 다음 그림은 어떤 세포의 세포질 분열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세포 분열, 이거 세포질 분열이에요. 세포 분열은, 체세포 분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핵분열, 그렇죠?
핵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핵분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말기와 거의 동시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 그죠?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간기라고 하는, 우리 교과서에는 이제 분열전이라고 돼 있는 그런 시기가 존재합니다. 이 세포질 분열의 모습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물세포냐 동물세포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얘는 뭐죠? 이거는 식물세포예요. 세포 중앙에 세포판이 형성되어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세포가 나뉘는 것. 동물세포는 어떻게 보이나요? 바깥에서부터 세포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세포질이 함몰되어 들어간다. 함입이라고 불렀죠. 얘는 이제 초기 세포벽인 세포판이 형성된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었습니다. 자, 12번은 옛날 수능 문제인데 자꾸 나오고 있어요. 치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핵 한 개의 염색체가 아니고 DNA 상대량이 변합니다. 살펴보시면요. DNA가 원래 이제 기준 1이라고 칩시다. 이건 뭐예요? DNA가 2배로 복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간기라고 하는 분열 전에 일어나는 DNA 복제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전기, 중기, 그리고 이제 후기가 되면서 어떻게 되나요? 후기, 말기가 되면서 다시 떨어지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이것은 이제 딸세포의 DNA 양은 어쨌든 모세포의 DNA 양과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 보이겠죠. 자, 그럼 옳지 않은 것은 A 시기에 유전물질이 복제되는 거 맞죠? 핵분열 전기와 중기는 B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적당할 겁니다. B 시기에는 그래서 DNA 양의 딸세포의 어때요? 2배입니다. 이거는 그래프 읽기죠. C 시기의 DNA 양은 분열 전 모세포와 같죠. 이것도 그래프 읽기이기도 하고 체세포 분열의 특성이기도 하고, C시기 하나 염색체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두 가닥 염색 분체. 이거는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간기를 거친 다음에 B 시기일 때, 그죠? 이때가 DNA 복제가 끝나서 염색 분체가 존재하는 염색체의 모습이었다가 이것이 분리되면서 딸세포에는 염색 분체가 한 가닥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13번 이런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제세포의 염색체 구성이 이와 같다. 그렇다면 생식세포, 일단 체세포는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상동쌍이 살아있어서, 엄마와 아빠에게서 받은 상동쌍이 살아있어서 EN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생식세포는 우리 정자, 난자, 그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절반으로 감수가 돼야 됩니다. 4개가 되어야 하고요. 근데 그냥 무조건 4개 이렇게 반짝이 하는 게 아니라 종류별로 반띵이 되어야만 된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N은 4 이런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누가 여기서 가장 적당할 것이냐를 찾자 이거죠. 어떤 게 제일 적당한가요? 적당한 종류별로 하나, 종류별로 하나, 종류별로 하나, 종류별로 하나.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한 N은 4 상태의 생식세포의 모습이 되겠네요. 자, 어떤 세포의 분열 과정, 이걸 보고서 일단 체세포냐 생식세포 분열이냐 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뭔가요? 네, 생식세포 분열이에요. 딱 보자마자 그 근거는요, 일단 분열이 한 번 일어났고 2번 일어났고요. 분열 전에는 염색체가 2개였어요. 상동 염색체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EN 상태였는데, 이게 분열이 끝난 모세포에서는 세포가 염색체가 1개랑 갖고 있고, 그리고 얘와 같은 상동쌍이 없어졌네요. 그래서 이제 N은 1 이렇게 되는, 이게 이제 생식세포 분열의 특성이라는 거고요. 현미경상으로 가장 재미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붙어있는, 이걸 우리가 이가염색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 이가염색체라고 하는 것이 생식세포 분열, 언제 1분열, 그러니까 1감수 분열 전기에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현상이다. 그죠? 그래서 그걸 보면 이 세포는 생식세포 분열이구나 볼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것의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필요한가요?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어쨌든 생식세포는 염색체 수가 반감이 되어야, 그죠? 다른 생식세포와 결합했을 때 어떻게 돼요? 나의 종의 생식세포인 2개, 그죠? 더 확보한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잘 쓴 것이 바로 이겁니다. 딸세포 염색체 수가 모세포의 절반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자손 염색체 수는 인간의 경우는 언제나 모든 인간은 46개 염색체를 가지듯, 그죠?
그렇게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그림 보면 딱 무슨 상황인가요? 아, 생식세포 분열이다 라고 벌써 이제 알아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런 생식세포 분열의 여러 이제 시기가 이제 나와 있고요. 어쨌든 여기서 주인공인 동물은 이 동물입니다. 이렇게 동물인데 이 동물을 일단 분석을 해보면 체세포가 염색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고 상동쌍이 존재하나요? 하나, 여기 한 같은 쌍, 셋, 네 개, 한 같은 쌍을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지. 이엔 상태의 8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분열 전에는 이 가시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직 간기조차도 거치지 않은 모세포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때는 아직 뭐 분열하지 않았으니까, 그죠? 나시기가 되니까 이제 여기서 아마 간기라는 걸 거쳐서 DNA가 2배가 됐고요. 그러나 염색체는 2개입니다. 맞죠? 이것은 뭐예요? 각각의 염색 분체 앞으로 모세포가 딸세포에게 나눠줄, 그죠? 염색체의 개수로 치지 않아요. 염색체는 2개예요. 그리고 이제 A,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가 염색체죠. 그죠? 이것은 생식세포 분열 감수 1분열의 전기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염색체가 수가 변하지는 않아요. 여기 2개였으면 여기 2개였으면 여기 2개라는 얘기죠.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요 세포를 가지고 기준을 하고 있으니 8개, 8개, 8개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게 뭐예요? 1분열이에요. 감수 1분열. 1분열이 끝나면 염색체가 감수가 됩니다. 반감. 그래서 절반이 종류별로 절반이 되는 상태가 되고, 근데 이제 여전히 이 염색 분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한 번씩 더 분열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것은 제2분열이죠. 2분열은 염색체 수의 변화는 없지만 다만 쓸데없이 간기가 있음으로 해서 생긴 이 염색 분체를 분열해주는 그러한 흔적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가나다라마 시기의 염색체 수의 개수는 88844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생식세포 분열의 한 과정을 나타내는 딱 보자마자 뭐가 보이나요? 저는 벌써 상동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는 이가 염색체가 보이네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것은 감수 1분열 전기의 특성입니다. 바로 나오시면 좋겠네요. 그림 먼저 합시다. 자, 그러면 다음 그림은 어떤 생물에서 일어나는 어떤 다른 세포 분열 중 한 시기에 무슨 이제 세포 분열이 뭐다라고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 어쨌든 딱 봐도 이것은 염색체든 염색 분체든 이가 염색체든 어쨌든 뭔가가 주어가 중앙에 배열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기예요. 둘 다. 그죠? 그런데 얘는 누구의 중기냐? 얘는 누구의 중기냐? 이거죠. 가의 경우에는 얘와 동일한 모양과 크기를 갖는 상동쌍이 살아있어요. 그죠? 이것은 제세포 분열의 중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얘는 지금 염색체가 하나, 두 개. 이건요, 요 각각은 지금 염색 분체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림을, 이런 그림이어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2개가 상동쌍이 이렇게 붙어갖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가 염색체가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생식세포 분열의 감수 제2분열. 그죠? 그때의 중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염색체 수는 몇 개인가요? 얘는 여전히 4개인데 2개씩 쌍을 잇고 있고, 얘도 4개이지만 2개씩 아직 쌍을 짓고 있는 이 상태고, 이 중기를 벗어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될 거예요? 그때 이후에는 감수가 실제로 일어나겠죠. 자, 어쨌든 나와 같은 이런 세포 분열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감수 분열이라는 얘기인데, 그런 감수 분열은 생식세포를 만드는 곳에서 합니다. 동물의 경우는 정소, 난소, 식물의 경우는 꽃가루를 만드는 꽃밥이나, 그죠? 뭐 식물의 암술에 있는 배낭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서 일어날 수 있겠죠. 간, 체세포입니다. 피부, 체세포죠. 그죠? 뿌리 끝, 생장점이 있죠. 여기는 생장점이라고 하는 식물에서는, 특히 쌍떡니 식물에서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식물의 뿌리의 끝에 생장점이라고 하는 곳. 또는 쌍떡니 식물의 경우에는 이 줄기를 잘라보면 그 안쪽에 이 줄기를 두껍게 만드는 형성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체세포 분열의 장소고요. 여기는 생세포 분열이니까 2번이 되겠네요. 자, 2번 그림도 한번 해볼게요. 이런 그림이 있다. 이제 막 섞여 있는데 여러분들이 천천히 찾아보시면 됩니다. 간은 어때요? 상동쌍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얘 2개가 상동, 그쵸?
이렇게 상동이 존재해요. 이것은 체세포 분열. 어쨌든 세 개 다 누가 봐도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말기예요. 그죠? 얘는요. 얘는 이제 아직 잠깐, 어쨌든 같은 생물이라 했으니까 잠깐 넘길게요. 얘는 어떤 상태예요? 누가 봐도 이거 원래 중기 상태에서 어떻게 붙어 있었을 것 같냐? 이것은 이가염색체였었을 것 같죠. 이가염색체가 있다라는 것은 감수 1분열의 말기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얘는요, 이제 돌이켜 보니까 얘와 같은 쌍이 없어요. 얘와 같은 쌍이 없어요. 똑같은 크기와 모양을 가진 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이미 어떤 상태예요? 감수가 일어난 종류별 반띵이 된 N 상태이고요. 원래 이거 합쳐져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2에는 두 개씩 쌍을 짓고 있으니까 4개. 얘도 2에는 4개였었겠죠. 지금 다 말기라 지금 떨어지는 중이긴 하나. 그래서 이런 상태는 감수 2분열의 말기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나다를 맞추면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사실 나중에 이제 3학년 3월 모의고사 같은 데서 이제 막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게 그때그때 볼 때마다 외워야 되느냐. 일단 원칙을 몇 가지 생각하시면 내가 나중에 이렇게 이런 문제를 만나도 이렇게 천천히 답인 것과 아닌 것들을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염색체를 모의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얘도 이제 보면 어쨌든 엄마와 아빠에게서 받은 상동성이 존재하는지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죠. 같은 것이 있네. 2N 상태고 염색체 수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입니다. 그죠? 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옳은 것은 2N 상태고 상동 염색체는 몇 쌍 있어요? 한 쌍, 두 쌍, 세 쌍이 있어요. 그죠? 세세포 염색체 수는 몇 개예요? 6개예요. 그리고 이것은 체세포예요. 그죠? 그리고 생식세포의 수는 몇 개일까요? 절반이 되면서 3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림 문제가 더 있을까요? 뒤에? 그림 문제까지 다 하고 갑시다. 22번. 다음 그림은 상동염색체가 서로 결합한 이가염색체를 나타내는 거래요. 이거 언제 나타나요?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자꾸 집어넣은 것은 이거라도 잘 기억하면 나중에 문제 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23번. 이렇게 해당하는 세포 분열의 종류. 이거 뭐예요? 이거 원래 붙어 있었다고 가정하면 이가염색체죠. 그러니까 얘는 감수 1분열에 이건 떨어지는 걸 뭐라고 하죠? 후기. 그죠? 자, 그 다음 얘가 이제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일단 보시면요. 염색체 수가 3개예요. 홀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짝이 없어요. 그렇죠? 이것이 선생님 시험 문제에서는 흑백이니까 똑같은 거 색깔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는 이거는 흑백이든 아니든 알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염색체 수가 어떻게 3개가 될 수 있죠? 홀수. 엄마와 아빠가 있는데 나에게는 엄마 아빠가 한 개씩 불려줘서 항상 짝수개를 가져야 되는데 그죠? 이미 이것은 감수가 일어난 상태입니다. N은 3 상태예요. 얘의 체세포라면 이거였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기가 맞고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감수 1분열에 이미 분열되고 난 감수 2분열 중기의 모습으로 보이고 이게 나중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염색 분체별로 세포 양극으로 이동하는 그런 감수 2분열 후기가 되겠죠. 어쨌든 여기서 궁금한 건 체세포 염색체 수니까 체세포는 몇 개? 6개여야겠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말로 갑시다. 17번, 18번은 이제 말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생식세포 감수 2분열과 체세포 분열의 특성. 이것은 자주 우리가 비교를 하는데요. 비교 대상인데요. 차이점은 어떤 거예요? 얘는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는 상동염색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감수 2분열에서는 상동염색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체세포 분열에서 이제 만약에 분열이 된다면 상동염색체가 있고 그 상태에서 염색 분체 단계로 떨어지지만 근데 이제 감수 2분열도 여전히 이것도 이제 염색 분체를 분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염색 분체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 공통점이 있어서 항상 비교하는 겁니다. 차이점은 상동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 거죠. 자, 어쨌든 옳지 않은 것은 중기에
한 개 염색체가 배열한다. 맞죠?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그 염색체를 구성하는 염색 분체가 분리될 겁니다.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있죠. 후기에는 염색 분체가 방추 사이에 분리됩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감수 이분열 전기에는 이거는 이 문제가 좀 어렵던데 비교한 것인데 지금 보면 생식세포 분열의 감수 이분열 전기에는 상동 염색체끼리 짝을 지은 이가염색체가 나타나지도 않고요. 이 이가염색체가 나타나는 것은 언제 1분열 전기이고, 그죠? 이것은 지금 비교 자체도 아니고 문장 자체가 그러네요. 생식세포 분열의 감수 2분열은 어때요? 이미 1분열에서 감수가 됐어요. 그래서 EN이 아니라 이미 N 상태, 인 상태에서 염색 분체만 떨어뜨리려고 하는 분열이에요. 이게 맞죠? 세세포 분열은 상동쌍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그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체세포 분열의 전기와 감수의 분열의 전기의 차이점을 찾으라고 해서 또 이제 말이 헷갈리는데, 어쨌든 얘네들의 차이점 뭔가라면, 얘는 어떤 상태에서, 이가 염색체 상태에서 상동 염색체가 쌍을 이룬 상태에서 분리되는 것. 얘는 그냥 상동 염색체 그냥 다 같이 그냥 줄 서서 있을 때 분리되는 것. 그죠? 그림으로 그린다면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염색체가 이렇게 되는 것. 그죠? 얘는 똑같은 염색체가 지금 이가 염색체로 있는 이 상태.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염색체 수가 절반이다. 이것은 아직 감수 1분열 전기에서는 염색체 수가 절반 되진 않았고, 얘도 이제 예를 들어 2개라면 얘도 2개입니다. 다만 위치가 둘이 붙어 있을 뿐. 3개의 염색체가 나타납니다. 전기에는 염색체가 이제 나타나죠. 그죠? 근데 이건 공통점이잖아요. 그죠? 상동 염색체가 서로 분리된다.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건 누구의 차이점이에요? 얘죠. 그죠? 근데 전기잖아요. 전기. 아직 이건 후기의 특성이죠. 아예 특성 자체가 아니고요.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한다. 이것은 체세포 분열의 특성. 감수 1분열은 이가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 이게 이제 차이점이네요. 이건 좀 말로 좀 너무 5번. 상동 염색체가 쌍을 이루어 이가 염색체를 여기서 또 헷갈렸네요. 중앙에 배열한다. 이건 중기죠. 중기의 특성이죠. 이게 너무 헷갈리는군요. 얘가 이제 차이점이죠. 전기는 이가 염색체 만들어지는 것이 감수 1분열의 특성이고 체세포 분열은 그렇지 않다.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5번입니다. 이런 거 너무 말로 우리가 갖다가 힘들게 만드는 것 같네요. 다 됐습니다. 체세포 분열, 생식세포 분열 전부 다 끝냈는데 여러분들이 요 그림들을 잘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그렇게 시험을 막 바꿔서 내지는 않으니까요. 그림만 몇 가지 잘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나름대로 이렇게 변형해서 내는 것은 그래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여러 개를 많이 푸는 것도 좋지만 한 가지를 깊게 분석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막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시험 범위가 많다고 여기 있는 문제들을 잘 분석하는 데 시간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25번부터는 제가 문제를 이미 찍어드렸어요. 27번하고 28번을 짬뽕해서 한번 내겠다. 그 다음에 발생에 대해서는 30번 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일단 편안하게 봅시다. 자, 이것들이 생식세포예요. 생식세포를 비교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둘 다 생식세포인데 좀 다릅니다. 정자는 크기가 작고요. 그죠? 난자는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큽니다. 운동성이 있죠. 정자는. 그죠? 그래서 질에서부터 작은 벽을 타고 올라가서 수라한관의 상부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성 장소는 정소, 난소 틀렸고 염색체 수는 전부 다 생식세포 분열의 결과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감수인 상태로 23개입니다. 그죠?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수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수정은 어디서 일어나요? 수란관에서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란관 상부이고요. 그림으로 치면 여기죠. 그쵸? 요 부분에서 일어나요. 난소가 난자를 배출하고
정자가 들어와서 정자는 운동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거리를 이동을 하고요. 난자는 운동성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선모들이 움직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정자와 난자가 수란관에서 일어난다라는 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정자와 난자의 결합을 우리가 수정이라고 하고, 수정이 일어나면 생식세포 염색체 수가 같은, 그렇죠? 얘도 절반, 얘도 절반. 이것이 합쳐지면 다시 상동염색체가 합체된, 그래서 EN 상태의 수정란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여기서 수정이 일어나면 생식세포 염색체 수가 같으면 안 되죠. 그죠? 전체 세포로 잘못 읽었네요. 그래서 얘가 틀렸네요. 정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27번 사람의 수정란의 초기 발생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라마. 요 그림이 여러분들한테는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잘 봐주시면 수정란의 모습은 여기는 없네요. 수정란은 어쨌든 세포 하나였을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뭐예요? 난할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쨌든 세포가 너무너무 많이 필요하잖아요. 하나의 개체, 인간을 만들려면. 그래서 이 알이 쪼개지는 체세포 분열을 합니다. 일종의 체세포 분열이지만 좀 특성이 지금 급해요. 세포 수가 빠른 시간 안에 엄청나게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이 난할의 특성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일단 체세포 분열과 유사하죠. 그죠? 그래서 염색체 수는 분열 전과 분열 후가 같다. 그죠? 그렇지만 세포가 생장하는 과정이 생략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상황이 되냐면 분열할수록 어때요? 세포의 크기가 세포 한 개의 크기가 작아진다. 그죠? 엄청나게 빠른 분열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분열이 여러 번 일어나도 이 그림을 좀 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 분열이 여러 개 일어났지만 전체 사이즈는 같습니다. 사이즈가 지금 전체적으로는 사이즈가 같죠. 그죠? 그래서 세포 하나가 작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 크기는 같다라는 것이 이제 그 어떤 특성이긴 하죠. 그죠? 분열이 일어나도 세포 하나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전체 어떤 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점 이제 배 상태잖아요. 배의 크기는 변화하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나날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순서를 치면 이게 이제 수정란일 것이고요. 이 그림이 한번 쪼개지면 이거 이제 2세포기죠. 4세포기. 우리 교과서에는 이거에 이제 이름을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세포기, 그죠? 뒤에 이제 세포가 있나 봐요. 그 다음에 16세포기. 이렇게 많아지면 이제 나중에 엄청 많아질 거예요. 그림이 없는데 엄청 많죠. 이게 이제 뽕나무 열매와 같다. 그래서 상실, 배, 마지막으로 이것이 약간 이렇게 주머니 형태로 이제 하나씩 앞과 뒤, 안과 밖 이렇게 생기면요. 이제부터 포배라고 하고, 요 포배 상태에서 보통 착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순서를 치면요. 어떻게 수정란이 먼저, 그 다음 반으로 쪼개지고 4개로 쪼개지고 8개로 쪼개지고 16세포로 32개로 쪼개질 수 있고, 그 다음 상실배 상태가 된 다음에 마지막 포배 상태에서 착상을 하는 게 기본적인 순서예요. 자, 그러면 분열이 진행될수록 난할에서는 세포가 작아집니다. 나는 4세포기, 라는 2세포기, 그죠? 그러면 이들 지금 분열이 좀 더 진행된 상태이긴 하지만 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똑같다. 왜냐하면 얘는 뭐예요? 어쨌든 체세포 분열입니다. 이거죠. 그죠? 난할이 한 번 일어나, 그쵸? 2세포니까요. 바와바의 전체 크기는 수정란과 크기가 거의 유사하죠. 그죠? 맞아요. 그리고 발생 과정은 순서대로 가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가겠네요.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됩니다. 난할의 특징을 써보세요. 세포수는 어때요? 많아지고 빠르게 많아지고 세포의 크기는 점점점 작아지고, 그렇지만 전체 크기는 일정하다. 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언제나 똑같죠? 이건 체세포 분열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29번입니다. 난자의 배란 및 수정과 착상의 과정을 타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교과서에 아예 없습니다. 뭐 주상 같은 교과서에는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안 해도 돼요. 시험을 위해서는. 그렇지만 이게 또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데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져온 그림이니 그냥 맘 편하게 안 들으셔도 됩니다. 이제 수정은 수란관에서 일어납니다. 여기라고 했죠. 임신기간은 수정일을 기준으로 280 이건 뭐예요 하는데 가끔 이런 게 또 나와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수정일을 기준으로는 266일이고요. 근데 수정이 내 뱃속에서 언제 일어나는지를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수정일이 아니라 배란일이구나. 배란일을 기준으로 해서 260일이에요. 근데 내가 이 배란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힌트를 할 수 있는 그 기준된 날짜는 여자가 자기 몸에서 자기 변화를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은 생리가 마지막 끝났을 때, 마지막 생리를 했던 날부터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다 이거죠. 그럼 이제 어떤 배란이 일어나기 전에 생리까지가 이제 2주, 14일일 말이에요. 이거 266일에서 14일을 더해서 280일. 이것은 마지막 생리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날짜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끔 옛날에는 나왔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닌데 그냥 들어봤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우리 시험엔 안 나오니까. 수정란이 나날을 거듭해서 세포수를 늘리면서,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것을 우리가 난하를 거듭하면서 이렇게 이동하는 이 모습이 여기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수정하고 여기 수정 일어났고 난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죠? 마지막 포배 상태가 되면 그때 착상을 한다. 자궁벽을 파묻힌다 이거죠. 착상하기 위해서 자궁 안쪽 벽은 두꺼워지고 있고요. 만약 이 두꺼워진 자궁벽이 만약 수정이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허물어져서 나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월경이다 라고 하죠. 이게 교과서에 어떤 교과서는 있고 어떤 교과서는 없고 그렇습니다. 출산과 전까지의 과정, 이제 우리가 이제 발생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뭐예요? 수정란이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지는 과정, 전 과정을 발생이라고 하고, 사실 요즘에는 그것도 좀 더 크게 봐서 수정란이 개체가 되고 그것이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그죠? 태어나서 우리가 다양한 변화를 겪잖아요. 그리고 노화되는 모든 그것을 전부 다 발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어쨌든 좁은 의미로는 수정란에서 개체 하나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의 과정인데, 그 과정을 이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그래서 배란, 그 다음에 수정, 그 다음에 난할. 이 배란은 난소에서 난자가 나오는 겁니다. 수정, 난할, 착상, 그리고 이제 아기가 만들어지기 위한 준비들, 태반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죠. 자, 마지막입니다. 31번. 사람의 발생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란이 하나의 개체가 되는 과정입니다. 초기 세포 분열 난할이라고 하는데 속도가 엄청 빠르죠. 수정란이 4번 분열하면 2의 4승이니까요. 그럼 16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겠네요. 1개 분열하면은 세포 1개 들어있는 염색체수는 N, 이거는 이제 감수 분열의 특성이죠. 그죠? 그냥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어쨌든 2N은 2N,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난할이 진행될수록 딸세포의 수는 엄청 늘어나는데 세포의 가까이 크기는 변하지 않으므로, 네? 세포의 이 세포가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지죠. 엄청 작아져요. 세포가 생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크기는 수정란과 비슷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게 2개 고르는 거군요. 그래서 3번,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부분은 제가 이제 몇 가지 문제에 찍어드린 것들만 잘 보시고 나머지들은 요 세포 분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